저는 프랙탈이 인공지능을 가르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신유진이라고 합니다. 자연에는 다양한 종류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작게는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관측되는 단결점의 격자 패턴부터 우리 은하에 분포하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이루는 나선형 팔 모양 패턴까지, 더 나아가서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미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열적 요동의 패턴까지 우주의 거의 모든 스케일에 걸쳐 각가지 종류의 패턴이 관측되죠. 물론 패턴이 자연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시각각 변동하여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주가 변동 시계열 데이터에도, 야구 경기에서 타자를 속이기 위해 유인구를 배합하는 투수의 투구에도 분명 패턴이 존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SNS상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형성되고 전파되는 과정에도 특정한 종류의 패턴이 발견되며, 도시의 도로가 연결되는 방식을 추상화한 데이터에도 인류 문명사의 켜켜이 수놓인 전쟁의 역사에도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에서든 사회에서든 역사에서든 심지어는 인공적인 것에서든 인간이 패턴을 인식하는 과정은 감각기관에서 관찰 대상의 신호를 처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러나 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거대한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신호의 주기성이나 특이성을 본능적으로 알아내기는 쉽지 않으며, 신호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관찰만으로는 대상을 완벽히 인식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패턴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인간의 호기심과 미적 가치를 탐하는 본능은 주변 데이터에 내재된 패턴을 무시하기보다는 찾는 쪽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초에 인간이 패턴을 인식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주변 환경 변화에 대비하거나 정보 처리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추정되는 심리학 혹은 인지과학 이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어떤 패턴이 숨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복잡한 건지, 다른 것과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패턴에 대한 이해는 과학적인 방법, 특히 주로 수학과 물리학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분석 대상인 데이터에 내재된 질서도 혹은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패턴 중에는 스케일을 달리해도 비슷한 특징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러한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이렇게 관측하는 축적에 상관없이 특정한 모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자기 닮은 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자연에서 이런 닮은 꼴 유지가 자주 관측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사리나 브로콜리 같은 식물을 예로 들어봅시다. 자기 닮은 꼴은 계속 유지가 될수록 유전 정보를 여러 종류로 맞출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유전 정보 조합만으로도 제한된 공간 속에서 최대한 복잡한 형태를 만들고 나아가선 더 다양한 기능을 갖출 수도 있게 됩니다. 이는 생명체가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고 또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무사히 넘겨주는 과정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드디어 인간은 이러한 자연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프랙탈 구조에 대해 자연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서 발견되는 구조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여 실제 사물 사진 대신 프랙탈 구조를 활용해 자동화된 시스템의 이미지 인식 기초를 가르칠 방법을 찾은 것이죠. 이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컴퓨터 합성 프랙탈 구조가 저장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여기에 FractalDB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데이터 세트에 저장된 다양한 모양의 프랙탈 구조는 패턴이 비슷한 것끼리 자동으로 분류가 되고 라벨이 생성되는데, 이미지 인식 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딥러닝 모델인 합성곡 신경망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신경망이 최첨단 데이터 세트로 훈련한 모델과 거의 동등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연구에서 다른 추상적인 이미지들도 훈련에 사용해봤지만 역시나 프랙탈 구조로 훈련했을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보 처리 과정에서 시신경 세포들
반응에 자기 닮은 꼴 패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니 이 원리를 인공신경망에 대응시켜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프랙탈 차원은 혈관 배열, 뇌파, 심박동 등 생물계, 심지어는 세포막에서까지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자력 주사 현미경을 이용하여 세포막 부분의 프랙탈 차원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상세포, 그리고 암세포의 감별 또한 가능했다고 한 연구들까지 있었을 정도이니까요. 인체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좀처럼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인체가 가진 이 프랙탈 특성을 응용한다면 질병을 예측하고 또 치료를 하는 데도 분명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 인체의 프랙탈 신호를 찾아서 의학에 적용하는 연구가 벌써 진행된 지 20년 정도나 지났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패턴의 자기 닮은 꼴 특성은 곧 프랙탈 차원을 계산하는 것으로부터 분석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 말인즉슨 패턴의 프랙탈 차원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 주어진 프랙탈 특성을 만족시키는 기하학적 형태, 물리적 대상 혹은 추상적인 데이터를 인공적으로 생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프랙탈을 그리는 알파피직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학적으로 분석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용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학교 진로 연계 활동 중 수강했던 서울대 진로특강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학습을 해봤던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저만의 코딩을 통해 프랙탈 구조의 도형을 직접적으로 도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식으로 직접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상대로 이런 이론적인 망델브로 집합의 자기 닮은 꼴 패턴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L-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코딩을 할 수도 있고, 이미지 프랙탈 차원 분석의 경우에는 박스 카운팅 메서드라고 하는 기법으로 재현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사람이 생각하는 원리를 모방해 수백만 개의 연습 샘플을 바탕으로 인공신경망을 훈련하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수많은 데이터에서 스스로 패턴을 발견하고 또 구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이쯤 되면 작품의 창작 영역 또한 인공지능이 지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인공지능을 단순 업무 보조 도구로 남겨둬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창작자로 인정해야 할지 인간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인간적인 것은 무엇인가 또는 예술 창작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기계에 의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기계는 어디까지나 도구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렇든 저렇든 인공지능은 여전히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사람과 같은 자의식을 갖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면 인류의 기계가 생존을 건 어떤 투쟁에도 돌입할 수 있게 될 수 있고 공존을 위한 안전장치 또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동안 우리가 선택한 것들의 합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택이 모여 오늘날의 예술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말은 인간이 앞으로 살아나가게 될 세계 또한 현재의 선택들의 합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계가 만든 작품 또한 예술로 인정할 것인지, 그렇다면 인간 예술가는 기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합으로 만들어지게 될 예술의 세계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Like a shot, thought that I could chase you with a cold evening. Let a couple years water down how I'm feeling about you. And every time we talk,
every single word builds up to this moment. And I gotta convince myself I don't want it, even though I do.